헬로 수험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고3 친구들, 수험피플 2기 친구들을 위한 1년간의 수시 준비 마스터 플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1년간 격변의 시기죠. 정말 폭풍우 속에서 우리 고3 친구들이 목표한 대학의 합격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야 할 텐데요. 1년간 어떠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 확인하고 간다면 놓치는 일 없이 중요한 일정들 챙겨갈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저와 함께 보시죠. 고등학교 3학년 수험피플 2기 수시 준비 기본 마스터 플랜입니다. 1월, 2월까지는요, 아직 제가 2학년 2학기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새로운 학사 일정은요, 3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1월, 2월 동안은 예비 고3으로서 고3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12월 말부터요, 좀 강조는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예비 고3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입, 지원,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수능 최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떤 과목을 할 것인가 고민해서 우리 2월까지 탐구 과목 선택한 친구들은 탐구 과목 기본 강의 들어갔어야 되고요. 논술 준비할 것인지 또 적성고사 준비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그 기본 내용들을 2학년 겨울방학에 시작이라도 하셔야 3학년 기간 동안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3월에요. 담임선생님 상담을 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상담하고 나서부터 학기가 너무 바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준비를 기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전략을 결정했다면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시작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학년 내신 강조 제가 더 드릴 필요 없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기초학력을 1월, 2월에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사실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기초학력을 준비하는 내용과는 조금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3학년 때 내신 최선을 다해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기본은 똑같지만 이제는 좀 전략 과목과 관련한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3학년 때 원서 접수를 할 때 혹시 교과전형 함께 쓸 수 있다면 나한테 어떤 과목이 더 유리할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종합전형 지원할 때도 전공과 밀접한 과목을 좀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2학년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직 2학년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나이스 들어가서는 다 안 보일 수 있는데 선생님께 꼭 부탁드려서 어떠한 내용들이 구체적인 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활동들이 들어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내가 3학년 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3학년 활동 계획을 짤 수 있어요. 특히나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비교과 활동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바쁘지만 그 와중에 꼭 필요한 활동들은 반드시 채우고 가셔야 하거든요.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2학년까지 생기부를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못 보신 친구들은요, 꼭 채워보시고요. 만약에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는 친구들은 각 항목별로 자신이 한 것을 리스트라도 짜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생기부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들어간다면 내가 그 각 과목별 세트, 그 다음에 각 항목별 활동들을 이거 했었지 라는 리스트는 짜보셔야 3학년 거를 가이드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직 2월 말까지 추가 기재 사항 가능한 그런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거는 더 채워가지고 넣어주시고요. 기초학력 준비 한 번 더 이제 강조드리고, 진로 탐색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역시나 이 진로 탐색도 1학년, 2학년과는 시각이 많이 달라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 최종 진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과 연결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와 연결된 진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직은 확정하지 못하겠어요. 둘 중에 고민돼요 하는 친구들도 우리 3학년 1학기 끝나기 전까지는 꼭 확실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미리 선택할수록 좋은 것이 3학년 한 학기를 그 진로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탐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 봉사, 탐구 활동 부족한 것들 반드시 보완해 주셔야 되고, 이제는 주력 전형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나 교과 전형
메인인지 종합전형이 메인인지 나는 정시가 메인인지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모집 계획 내용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채널에서 2020학년도 대학별 모집 계획안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죠. 그거 해설한 내용들 관심대학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연습. 이때 작성은 완성된 글로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만 3학년 때 이루어질 혹시나 이제 수행평가 혹은 자소서 쓰기 대회 또 대학별 모의 면접을 뒤에서 3학년들은 응시하게 되는데요. 그때 필수 서류로 자소서 작성한 것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아니 멘토님 어차피 그때 가서 자소서 써서 내라고 그러면 그때 써서 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소서가 어디 뭐 그렇게 금방금방 써지던가요? 사실 3월 학사가 시작되면 너무 바빠요. 우리 고3 친구들.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완성도와 상관없이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그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 혹시 자소서 아직 저 하나도 몰라요. 고민도 안 해보고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하는 친구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자소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작성 팁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서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2월 말에는 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마감이 됩니다. 2월 말에 마감이 되면요. 우리 3학년 때 올라가서 뭐 오탈자라든가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서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올해도 정말 활동한 내용 안 들어가 있고 특히나 뭐 내가 제출했던 독서도 다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혹은 친구 것이 잘못 기록되어 있고 연구했던 주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로 적혀 있고 이런 오류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단순한 한두 글자의 오류, 오탈자 뭐 이런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만 활동이 아예 뒤바뀌거나 누락되는 것은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3학년 친구들 이 내용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월 활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학력평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특히나 이제 3학년들은 수능 최저 준비라든가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거 이제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노력을 해주시고 3학년 때 동아리 선택하면서 자율 동아리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3학년 때도 꼭 동아리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기회가 있고 가능하다면 할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앞서서 우리 2학년 활동 보면서 부족한 거 채우기로 했잖아요. 그때 동아리만큼 활용하기가 좀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동아리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대신 학교에 따라서 3학년 동아리 활동이 아예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지도 않고 활동이 진행되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최소한으로 기재되는 내용이 전공이라든가 전공에 필요한 역량들이 기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라 강조드리고요. 학생회나 학급 임원 선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2학년 때 좀 활동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3학년 때 그 바쁜 학업과 비교과 활동과 또 대입 준비 과정에서 요 학생회나 학급 임원 선택을 병행하기가 그래도 좀 수월할 수 있는데 처음 3학년에 올라와서 처음 반장 이제 나가봐서 되거나 하는 친구들은 그 담임선생님과의 관계 혹은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만큼 그 활동을 소화할 수 있는지 그 소화할 수 있는 범위는 나의 학업과 비교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임선생님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혹은 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상담으로 진행이 됐다면 3학년 담임선생님 상담은 상당히 슬프게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3월에 담임선생님 상담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안 돼. 다시 찾아와. 요거 제일 많이 하세요. 너 이렇게는 안 돼. 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요거는 뭐 아주 선생님들께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3학년 한 학기를 좀 더 치열하게 보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독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3월에 담임선생님 상담하고 정말 울고 의기소침해지는 친구들 많은데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3학년 한 학기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합격하는 대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3학년 한 학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3월에 담임선생님께서 팩트 폭격 하시더라도 그거 고지고대로 듣고 나 그냥 끝내야지 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그게 부족하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한 단계 더 챙겨야지 라고 꼭 마음을 먹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전략 수립해야 되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한테 이제 유리한 과목, 그게 나한테는 전 과목일 수도 있어요. 학생에 따라서 전 과목일 수 있고, 그래서 그거 전략 수립해 주셔야 되고, 3월 달까지 대학별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이 이제 홈페이지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작년에 입시를 치르면서 출제했던 논술 문제라든가 면접 문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해설, 그리고 그것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고3 친구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대로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이 되면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중간고사죠. 우리 수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마지막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1차 지필평가를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전략 과목에 상당히 주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전략 과목이라는 거는 제 영상 중에서 이 전략 과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해설한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략 과목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요거에 대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대학별로 모의 논술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은 관심 대학 응시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오프라인 하는 경우에는 논술 시험날 입시 설명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 대학의 논술 시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거 꼭 응시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4월 말부터는 대학별로 이제 입시 설명회가 시작이 돼요. 학생들이 사실 이거를 대학마다 다 찾아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입시 설명회를 대학들도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대학이지만 일정이 겹쳐서도 다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입시 설명회 자료들을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는 그런 과정도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관심 대학이 있다면 저는 입시 설명회는 꼭 학생이든 학부모님이든 참여하셔서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또 학력평가 모의고사 보죠. 그래서 4월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이제 고3 중에서 최저나 정시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게 어떤 결과를 판단하는 그런 자료로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그 시험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연습하는 그런 기회로 꼭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듣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년마다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수행평가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고, 자, 5월이 되면 이제 2020학년도 대학별 모집 요강 확정 발표 내용이 다 나옵니다. 5월까지. 자, 제가 지금 2020학년도 계획안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바뀌진 않아요. 방법이 바뀌진 않지만 가령 모집단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통폐합되거나 혹은 뽑는 학생 수가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대 원서 접수 시작 이렇게 써놨는데 5월, 6월에 걸쳐서 경찰대 뭐 사관학교처럼 수시 6개 지원에서 이제 제외되는 이 특수학교들의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때까지 또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5월이 되면은 자기소개서 문항 확인 후 소재 구성 이렇게 안내 드렸는데요. 이때 대학별 모집 요강 확정안이 나오면서 각 대학별 자기소개서 문항도 공지가 돼요. 그 확정 모집 요강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모집 요강과 함께 그 서류 항목으로 올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4번 자율문항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될 수도 있고 작년하고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대학마다 올해는 4번 문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이제 거기에 맞춘 소재들을 구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직도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게 있다면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강조 드릴게요. 물론
제가 각 대학별로 자소서 문항 나오면 또 인재상과 함께 해설해 드릴 거니까 제 영상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월이 됩니다. 6월 모의고사 상당히 이제 또 중요하죠.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 이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7월도 물론 학력평가 보긴 하겠지만 9월 모의고사에서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6월 모의고사의 결과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의 뭐 상승폭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6월 모의고사에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지필평가 준비해가지고 기말고사를 7월 초까지 치르게 되죠. 그리고 요때부터는 대학별 모의 면접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모의 면접은 시행하는 대학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요. 지원자를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선착순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지원한 학생들 중에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선발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선발해서 몇 명만 이제 면접을 치르고 다른 친구들은 그 면접 과정을 참관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좀 대학마다 조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저는 대학별 모의 면접은 학생들이 기회가 된다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꼭 참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대학별 모의 면접은 내가 대학 면접장 그 강의실이라든가 면접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모의 면접에서는 면접관 분들이 그냥 실제 면접처럼 질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크리틱을 좀 해주세요. 야, 지금까지 들어왔던 학생들 너랑 다 똑같이 답변했어. 요 부분에서 조금 더 채워야 되고 너는 요게 이러니까 요 부분들을 더 보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요런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모의 면접을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를 1, 2, 3번 문항 정도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 우리 2월까지 한 번은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 대학 입시 시즌입니다. 자, 7월이 되면요. 2차 지필평가 시행 후에 학기말 성적표가 이제 나와요.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표, 최종 성적표가 나옵니다. 요거까지 이제 확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교과 전형에 대한 좀 가늠을 하셔야 돼요. 내 내신 수준 어느 정도군요. 이제 3학년 내신까지 나왔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교과 전형은 반영하는 과목과 반영하는 비율 등이 다 다르죠. 거기에 맞춰서 비슷하게라도 계산하셔가지고 내가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상담하면서 담임선생님께서 뭐 과목별로, 학년별로, 그 다음에 주요 과목 뭐 뽑아서 이렇게 했을 때 내신 좀 정리해서 뽑아주시는 자료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내신이 다 끝났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 작성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언제 마감이 되나요? 8월 31일에 마감이 됩니다. 8월 31일에 마감이 돼요. 자, 올해 수시 원서 접수 며칠부터 하나요? 제가 2020 대학 모집 요강 뜯어드릴 때마다 강조드리죠. 9월 6일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기부 마감부터 9월 6일 원서 접수 시작까지 얼마나 되나요? 한 5일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고민할 시간이 5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생기부 다 채웠으니까 자, 5일 동안 내가 지원할 대학을 골라볼까? 생기부 이제 다 채웠으니까 자소서를 한번 써볼까? 5일 동안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니까 우리 뭘 해야 되냐? 이미 7월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비교과 활동에 어떤 활동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리스트업이 다 돼야 돼요. 내가 그게 생기부에 정확한 문장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는 리스트는 이미 정리가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소서 소재로 쓸 수 있겠다 없겠다가 본인이 가늠이 돼야 됩니다. 가늠이 미리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만 우리 원서 접수일까지 자소서 작성을 다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7월, 8월 막 골머리 썩어가면서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 7, 8월이 상당히 중요한 게 생기부를 마지막까지 채워가는 활동과 자소서 작성,
물론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학 선택이 완성이 됐어야 그 대학에 맞춰서 자소서를 쓰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7, 8월이 정말 폭풍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시간도 부족하고 하지만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고 하나하나 비교 분석하고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와중에도 제가 요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활동으로 각종 학교 대회, 체험활동, 수행평가, 진로활동, 동아리 독서봉사 이런 것들 끝까지 다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시작되죠. 방학이 시작되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방학을 중심으로 방학이 시작되기 전과 방학 후, 개학 후까지 생기부를 마감하는 기간이 달라요.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과목 선생님은 독서를 방학 전까지 낸 친구들까지 완성을 해주시고 어떤 선생님은 야 방학 때까지 채워. 개학해서 가져오면 채워줄게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선생님께서 야 방학 전에 꼭 내야지만 난 써줄 거야. 그때까지 꼭 내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못 내. 혹은 방학 때 내가 더 채우고 싶은 게 생겼어. 나중에 냈는데 기록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마다 기말고사 딱 끝나자마자 선생님마다 다니면서 선생님 제가 이거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기재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마감 주의라고 써놨지만 결국은 각 선생님마다 확인해야 된다. 요거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이제 선택해야 되죠. 담임 선생님 상담도 하실 거고요. 뭐 사교육에 상담하실 친구도 사교육 상담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상담도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그런 목표도 중요하지만 주변 상황과 함께 다 고려하셔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은 대학 선택했으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7월 말에 여러분 수시 박람회, 코엑스에서 수시 박람회를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수험피플들이 참여해가지고 직접 1대1 상담하면서 정말 대학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들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수시박람회 진행하기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제가 영상으로 또 수시박람회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지 이미 제 영상은 올라가 있지만 또 해마다 정보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가셔서 실질적인 정보들 많이 얻고 대학 선택할 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한 요 특수학교들의 이제 1차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8월에는 대학 선택과 자기소개서 작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능, 응시, 원서 접수하고요. 개학을 하게 되죠. 개학하고 나서 바로 1학기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가 마감되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정말 8월 말일까지 끝까지 막 채워서 써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수험피플들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고 하나라도 더 채울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도 마감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 원서 접수가 작년보다 날짜가 더 빨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피플들이 대학 선택과 또 자기소개서 소재에 대한 고민을 더 빨리 진행을 하셔야만 기간 안에 완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까지도 마감일까지 우리 친구들 밤새면서 작성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경 써주시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저나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9월 모의고사 상당히 중요하지만 성적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채점을 한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참고하셔서 원서를 끝까지 접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원서 접수가 이제 다 끝난 뒤부터는 대학별 고사들이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은 면접 준비해야 되고요. 또 적성고사 혹은 논술 치르는 친구들은 정시와 함께 요 내용들을 이제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사실 면접 자체도 10월, 11월 그리고 수능 이후 12월까지 골고루 주말마다 막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접 시즌에도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바빠요. 특히나 수시 원서 6개를 면접이 2-3개 이상 있는 대학을 선택해서 지원한 학생들은 그 면접을 준비하고 또 다녀오고 하는 에너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이제 원서 접수했으니까 좀 한가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 준비로 상당히 바쁘고, 그러한 와중에도 여기 좀 봐주세요. 1차 지필평가 중간고사 보셔야죠. 중간고사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행평가도 그대로 다 해. 3학년 2학기도 학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 이제 원서 접수 다 했으니까 3학년 2학기를 학교도 잘 안 가려고 그래.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3학년 2학기까지 좀 충실하게 학교 생활 해주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때 이제 9월에 정시 모집 요강도 다시 한번 확정 발표가 나고요. 그래서 10월부터는 적성, 논술, 면접 등을 이제 응시해 가면서 대학별 고사가 진행이 되고, 수능 최저나 정시 준비한 친구들 10월 학력평가까지 이제 최종 보고 나서 11월에 수능 시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수능 이후에 또 대학별 고사가 있는 학교들은 그때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12월에 이제 수능 성적표도 배부되고, 또 계속해서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도 응시하고, 이때 이제 수시 합격자가 12월에 한 번에 짠 발표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10월부터 해가지고 11월부터 해서 쭉 순서대로 발표가 나요. 그래서 좀 3학년 교실이 좀 울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그런 일정들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원서 접수해서 정시 전형 응시하고 정시 합격자까지 2월에 발표가 되고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의 고3 2020학년도 대입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는 또 이제 저는 또 다음 학년들을 위한 일정을 막 시작하고 있을 거고요. 우리 또 2기 수험피플들은 제 유튜브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다음 후배 3기, 4기, 5기 수험피플들한테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제 좀 훈수를 두는 그런 시즌이 될 거예요. 올해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년간의 이런 일정들을 우리 고3 수험피플들이 지내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정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각각의 일정에서 어떤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라도 더 나에게 맞는, 그 대학에 맞는, 내 전공에 맞는 활동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공별 수시 클래스에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료는 3만 원이고요. 3만 원 한 번 가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활용이 가능하세요. 보면은 전공별 개설, 클래스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전공에 선택해서 그 클래스를 구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에 써있는 클래스를 구독을 하면 그 전공에 맞춰서 대입과 관련한 대입 및 교육 이슈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맞는, 자신의 전공에 맞는 그 전공 이슈들을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전공에 맞는 이슈들을 계속해서 최신 이슈들을 봐야지만 내가 3학년 1학기 때 만들 활동에 대한 소재도 얻을 수 있고 대입 면접을 준비하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다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에서 전체적인 거 보여드렸지만 각 월마다 더 디테일한 활동에 대한 안내는 이제 월별 준비 수시 로드맵에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매월 20일이 되면 그 다음 달의 로드맵을 제공하고 그 활동들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주의해 나가야 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수험피플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학교생활 기록부의 각 항목들을 나의 전공에 맞춰서 어떤 활동들을 넣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할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채우는 일반적인 사항들부터 출결부터 독서 활동까지 전공에 맞춰서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희망의 구체적인 직업명 어떤 것들 작성할 수 있는지 기록할 수 있는지, 수상은 내 전공에서는 어떤 수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어떤 수상이 좀 더 매력 있을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서 안내 드리고요. 또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도서명을 아예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기재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들은요, 이 화면이 나오는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음성, 그리고 자료가 활용됐다면 그 자료를 PDF 파일로까지 안내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서류 자료까지 받아보셔서 활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오히려 우리 고1, 고2 친구들도 다 함께 정보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고3 친구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그런 정보들입니다. 이제 5월이 되면 각 대학별로 입학 전형 확정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확정안에 맞춰진 각 대학의 특징들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대학별 입학 전형 안내 드리고요. 각 대학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합격 추천템 안내해 드릴 거고, 이제 5월에 자기소개서 자율문항 다 발표되고 나면 제가 인재상과 4번 문항은 다 뜯어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각 문항별 작성법과 또 4번 문항 팁, 그리고 자소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내용들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나서 9월부터 정보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계획이고요. 각 대학별 면접 특징과 유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해설, 그리고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에서는 학생부 각 항목별로 어떤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 예시 안내 드리고, 그때 학생의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해설까지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면접 예상 질문, 특히나 또 시사 이슈 나오는 그런 면접의 경우에는 시사 이슈 제공하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설 드리고요. 또 작년에도 1기 수험피플들이 가장 도움됐다고 한 영상이 셀프 실전 면접 영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실제 면접관처럼 질문을 던지고요. 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답변을 해보실 수 있는 실제 면접장에 있는 것 같이 구성된 그런 영상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보시고도 스스로 혼자서 면접을 준비해 나가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자, 멘토링 대상 대학은요, 서울부터 제주권까지 총 70개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록 확인해 보시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최종 합격하기까지 우리 고3 일정이 1년간 상당히 바쁠 겁니다. 제 영상과 함께 또 혼자서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피플들이 목표하는 대학에 꼭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